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우선 오늘의 시황 ADR 지표 잠시 점검하고 개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나요? 네, 상당히 좀 이상했죠? 네, 뭐 지수도 물론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었는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훨씬 많이 안 좋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만큼 ADR 지표가 좋지 못했다는 반증이죠. 네, 오늘 ADR 지표 잠깐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35.36, 그 다음에 코스닥은 32.09 비슷한 수준인데요. 뭐 내린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훨씬 많죠.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1034 종목이 하락했고요. 308 종목 상승, 그 다음에 코스피는 653 종목이 하락했고 216 종목이 상승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체감 경기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안 좋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수는 3004.74% 나왔고요. 마이너스 2.01%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946.31%로는 마이너스 1.03%입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중형주 위주의 하락폭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소형주 위주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주도적인 큰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졌다면 그만큼 힘의 에너지를 크게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소형주들의 하락세에 그만큼 ADR이 안 좋았다는 거죠. 하락한 종목 수가 많긴 했는데 어쨌든 힘으로 봐서는 에너지만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하락했던 모습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7점 정도, 10점 만점에 7점, 코스닥은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저는 계산이 되는데요. 그냥 달리 말하면 현금 비중을 30%, 주식 비중은 한 70%, 코스닥은 주식 비중 80%, 현금 비중 20% 정도 유지해도 좋겠다. 이 정도인데요. 제 개인적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지표를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일단 5일 평균으로 보시면 5일 평균은 지금 이런 박스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박스권에서 이제 이 ADR 지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단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박스권에 점점 하단 부근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 하단에 가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는 또 다시 5일 평균이 반등할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세는 이제 조만간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5일 단기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지표상 이런 박스권 이번에 조금 더 상단을 높였죠. 높인 그런 박스권이고 하단은 여기 위치하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 하락 파동이 지금 4일째 나오고 있죠. 아마 조만간에 빠르면 내일 아니면 하루 이틀 안에 단기적인 상승 파동, 상승 평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5일 이동에 해당하는 ADR 지표는 이제 그런 현재 추세를, 단기적인 추세를 지금 하락파에 있는지 상승파에 있는지 점검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일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는 건데, 중장기적인 것은 이제 추세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세를 형성하고 가고 있다. 최근에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조금씩 안정되고 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손실보다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 1월달, 올해 1월달부터 들어서 이제 지수가 박스에 갇혀 있잖아요.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내가 ADR처럼 그렇게 지수적인 체감을 좋게 느끼지 못한다면
분명히 대형주 쪽에 대형주 종목을 위주로 많이 가지고 있으실 거다. 중소형주로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차라리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을, 그러니까 이익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왜냐면 지수가 묶여 있으니까요. 큰 폭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3월에 그 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아마 조금씩 더 수익이 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1월 달보다 지금 3월 달에 수익이 훨씬 더 좋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런 추세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약간 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이제 코스닥은 오히려 지표 자체는 지금 지수 자체는 이렇게 추세를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래도 약간씩 상승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크게 이익을 만들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 수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코스닥의 대형주에 포진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주들의 조정이 조금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조를 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 2차 전지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 또 반도체도 생각만큼 힘을 못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체감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수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체감은 또 약간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 모두 지수는 분명히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체감 지수는 그래도 조금 나을 수 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장을 마치고 여러 이제 지표들을 아주 빠르게 쭉 리뷰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이제는 좀 좋은 그 투자의 자세, 그러니까 매매, 트레이딩의 자세로 들어가도 좋겠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요. 제 관심 종목 중에서도 오늘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빨리빨리 봤는데도 한 20종목 이상의 관심 종목들이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또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 네. 종목들이 검색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시간이라는 건 한정이 있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영상을 길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은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 횟수 영상의 그 수를 늘리더라도 한 영상을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나누는 게 좋겠다 해서 가급적이면은 짧게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릴 거고요. 시간이 되는 한 일단 끊어서 이 종목을 계속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시간 될 때까지만 종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조선해양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간 차트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일봉 차트죠. 네, 일봉 차트 보면 지금 이 한국조선해양은 이런 레벨단을 가지고 있죠. 레벨단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고 있었고 며칠 전에 이제 레벨업을 한번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레벨업을 시도하고 레벨업을 만들지 못하고 다시 원래 레벨단으로 다시 돌아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다시 돌아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레벨업을 시도하다가 다시 돌아 들어오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는 이 레벨단 상단 이때쯤에 만약에 여기에 가지고 있으신 물량이 많으시다면 일부를 비중 익절을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익절을 조금 하시고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7%에서 10% 정도 이상의 이익을 보시고 일단 좀 자르시고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좀 잘라내시고 뭐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4분의 1이라도 좀 잘라내시고 나머지 비중은 다시 이렇게 조금 레벨단 안에서 다시 횡보하고 조정 기운이 이제 끝날 때쯤에 다시 추매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은 레벨단 안으로 쑥 돌았는데요.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데드 크로스가 나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죠.
지금 5일째인데 5일까지 하락의 기운으로 쭉 조정을 만들어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스토캐스틱은 아직 70자리를 지키면서 데드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태로 한 2, 3일 더 밀어내리면 이 부분도 데드가 날 확률은 많을 수 있겠죠. 그죠? 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5일째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추매를 했습니다. 조금 추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한다면 더 이상 추매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데드가 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하루 이틀 안에 다시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의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그때도 또 추매를 조금 더 해서 물량을 제가 사실은 이제 다시 레벨단 들어오기 전에 물량을 조금 익절을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지금 다시 이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이제 레벨업 시도를 실패하고 다시 레벨단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와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의 상태를 잘 확인하면서 예, 어느 정도 예, 비중 확대 조정 시 비중 확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신규는 조금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신규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최소한 한 11만 1,500원 정도 레벨 단으로 봤을 때는 2층 바닥 부근 정도 쯤에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이쯤이 되겠죠. 11만 1,500원이니까 이 정도 부근에서 이 정도 부근에서 한번 그때부터 신규로 잡고요. 일단 지지선은 10만 7,500원, 그죠? 10만 7,500원 단을 지지단으로 바라보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조선에 대한 지금 업종도 계속 좋게, 섹터가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한국조선해양도 해양은 계속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호텔 신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 네. 자, 호텔 신라의 레벨단은 현재 이런 식으로 레벨단이 형성되어 있고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행보의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이제 서서히 상승의 기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호텔 신라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 한번 드릴 때 이 86,300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86,3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가고 안착을 한다면 조금 상승의 기운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벨 단이 그 저항 단이 88,3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뚫어서 안착시켰고 상승의 기운에서 88,300원도 뚫었는데 오늘 안착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안착은 좀 실패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 88,300원 단을 뚫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밀리게 되면 다시 86,300원 저항단까지 내려올 확률도 많이 있겠죠. 일단 지금 일간에 해당하는 차트상으로는 지금 일봉상의 차트상에는 뭐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자 일단 오늘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킥 상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났죠. 제법 많이 상승의 기운을 보이다가 오늘 지수들이 좀 빠지면서 호텔 신라도 약간의 조정의 모습이 출현이 됐는데요. 약간 이 음봉 자체가 윗꼬리 음봉, 고가에서 윗꼬리 음봉을 만들면서 내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내일 다시 대감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하락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조정세가 나오면 최소한 데드 크로스가 나고 3일 이후 그리고 50에 근접했을 때부터는 주간 스토캐스틱의 방향성을 잘 확인해서 주간 스토캐스틱이 여전히 이렇게 좋은 이격과 함께 K값, D값의 위치가 정배열 상태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 확인된다면 호텔 신라도 조정 시 충분히 비중을 확대할 만하다. 네, 그리고 신규 접근도 가능한데요. 아까 차트상에 봤을 때 대충 2층 중간, 그러니까 전체 레벨 단의 중간 정도죠. 85,400원 정도쯤에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다.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올 때 조정할 때 절대 주가를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 중일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의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하더라도 상승 중일 때도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죠? 이런 음봉이 나올 때는 얼마든지 그때 사라는 거지 양봉 자체의 물량을 사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 양봉을 물론 이렇게 양봉을 만드는 주체는 분명히 세력들입니다. 외인들이나 또는 기관들이 이렇게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그 세력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세력의 힘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의 힘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충분하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 캔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캔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캔들은 갭 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반드시 어제의 그래프와 어제의 캔들과 오늘의 캔들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 꼬리든 아니면 몸통이든 반드시 이렇게 겹치게 돼요. 겹치게 되고 이제 겹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이제 갭 상승 또는 갭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갭 하락이나 갭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지금 이 차트만 놓고 봐도요. 호텔실러 차트만 놓고 봐도 갭이 발생한 구간은 여기 하나 보이네, 그죠? 네, 여기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갭이 났나요? 네, 그 갭이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든 꼬리든 아니면 몸통이든 전날의 캔들과 오늘의 캔들 반드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겹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은 양봉이 출현했다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 양봉의 종가보다 뭐 최소한 같거나 더 떨어지는 가격대가 만들어진다. 꼭 사고 싶으면 그때 사는 것이 좋다.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양봉의 어떤 매수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도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매도하는, 쉽게 말해서 추세가 꺾이는 것을 좀 지켜보고 꺾이는 게 확인되네 라고 할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휴비스 종목 한번 볼게요. 휴비스. 네, 휴비스 레벨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고점단을 지금 아직 뚫지는 못하고 있죠. 지금 두 번째 지난번 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지난번 고점이 결국 레벨의 최상단이기 때문에 그 레벨단이 이제 9,130원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레벨업이 시작이 되겠죠. 네, 현재는 이제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좀 안 좋은 것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치하고, 그죠? 상단을 타치하고 상단과 떨어진 첫 번째 음봉.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볼린저 밴드의 매매 기법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조금 하락의 기운이 강할 수도 있겠다. 예, 이 봉을 중심으로 하락의 기운, 쉽게 말해서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 물론 그 전에 중간에 있는 21이동 평균선이 중심이 되겠지만 최소한 21이동 평균선 또는 그걸 돌파 하향한다면 심지어 심하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좀 주의 깊은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심지어 이 음봉이 어제 양봉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었죠. 네, 잡아먹었다는 말은 그 어제 양봉 몸통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몸통을 완전히 장악한 음봉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예. 이 양봉 자체를 다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제 양봉을 잡아먹은 오늘 음봉 출현은 아주 단봉의 음봉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음봉은 그렇게 좋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조금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오늘 지금 이렇게 뭐 데드가 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데드에 가까운 일간 스토캐스틱의 하향세가 지금 포착이 됐죠. 중요한 것은 지난번 고점만큼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고, 또 그 전에 저점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의 소진이 많았다. 상승하는 에너지의 힘이 강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간 스토캐스틱도 당연히 이때 올라갔던 비율만큼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의 양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스토캐스틱은 그렇게 강한 힘을 내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휴비스 종목을 일부 조금 익절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일부고요. 정말 일부고 저는 다시 이 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하향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조금 애매한 자리죠. 어제 이제 골든이 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힘이 계속 골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떨어지는 하락세의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크지 않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는 조정세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얘가 훼손을 받지 않아요. 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에너지 파동이 나오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결국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또 한 사이클을 더 기다려야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또 레벨업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휴비스는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뭐 아직 골든이 나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하락이 얼마나 강한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서 전략을 한번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테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도 오늘 뭐 장이 워낙 다들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꺾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레벨단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최근 며칠 동안 레벨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레벨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상승폭이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적은 상승폭이었어요. 저는 최소한 이 레벨단의 상단 있죠. 레벨단의 상단에서 최소한 7% 이상 상승을 해줘야 레벨업이 시작됐다. 반대로 레벨다운도 레벨단의 하단에서 마이너스 7% 정도를 최소한 떨어뜨려 줘야 이제 레벨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물론 지금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도 뭐 레벨업의 한 형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레벨업이라고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레벨업을 완성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레벨업이 시도했다가 다시 레벨단으로 들어올 때는 레벨단 상단에서 여기에서 또는 여기에서 모아놨던 물량들을 일부 익힐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부 익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볼린저 밴드도 상단에 해당하는 볼린저 밴드에서 이탈을 했죠. 그죠? 예, 완전히 이탈한 두 번째 음봉이다. 물론 첫 번째 음봉에서부터도 별로 좋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음봉은 그렇게 단봉이었기 때문에 일단 하루 정도 더 지켜볼 수 있었겠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장봉이 나왔죠. 예,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좀 물량을 익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레벨단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세가 나올 때 다시 물량을 채워 넣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첫날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3일이나 5일 이상의 그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게 떨어졌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이 버텨주지 못하고 뭐 데드를 낸다든지 밑으로 많이 떨어지는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는 일단 추매하는 것을 좀 보류하고 조금 더 낮은 청에서 다시 돌아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가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테스라는 종목 관심 종목이고 좋은 실적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 어떤 트레이딩의 행위가 싫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그냥 그냥 냅두고 묻어놓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실적이 나빠질 때까지. 이 기업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장기적인 그 전략과 일치하는 맥락도 있는데요. 스윙이라고 해서 나는 2, 3일 만에 모든 물량을 샀다 팔았다 이게 스윙이 아닙니다. 매매 스윙, 매매 전략은 뭐 짧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너무 심하게 음봉이 나오고 그렇지가 않네? 기술적으로 이건 큰일 났네 하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대개의 경우는 몇 개월 정도는 끌고 가는 게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1년, 많이 끌고 갈 때는 2년도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게 뭐 스윙이 아니냐? 스윙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끌고 간다기보다는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스윙 전략을 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완전히 버리느냐? 그건 아니죠. 제 관심 종목이 있는 한은 계속 최소한 조금의 물량이라도 끌고 가면서 그 종목의 상황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간다는 거죠.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테스는 일단 이번 하락 파동을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번에 상승을 했던 일간 스토캐스틱의 위치가 지난번 봉우리와 거의 비슷한 위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 저점보다는 좀 덜 떨어지고 다시 턴어라운드 하면 얘가 조금 더 상승의 기운을 잘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물론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 테스도 비중 확대가 조정할 때 가능한데 조금 지금 주간에 나가는 그 스토캐스틱이
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잘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보시면 지금 레벨업 과정이에요. 이걸 제가 고치질 않았네요. 네, 오늘도 또 97,000원. 그죠? 뭐 엄밀히 말해서 오늘 아니고 어제 이제 고가인데 97,000원까지 레벨업을 지금 더 팽창시키고 있어요. 점점 레벨업의 그 높이를 키워나가고 있는 레벨업, 전형적인 레벨업 구간입니다. 레벨업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예, 이때는 어떻게든 이 레벨업 구간이 끝날 때까지 잘 끌고 가시면서 예, 이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83,700원 단, 그죠? 83,700원 단이 레벨업이 끝나는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화하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주가가 물론 더 올라가면 이 2층 바닥도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비율적으로 커지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떨어진다면 83,700원까지는 계속 한번 버텨보는 예, 물량을 너무 빨리 처리해서 이 이익을 금방 자르기보다는 이 레벨업이라는 구간이 금방 이렇게 쉽게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레벨업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레벨업의 찬스는 정말 귀한 찬스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내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계속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요. 지금 주간 스톡캐스틱 보세요. 지금 84까지 올라갔죠. 그죠? 네, 만약에 일간 스톡캐스틱이 계속 이 70 원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유지시키고 올라간다면 이거 아마 85, 심지어 이제 90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90 들어가면 초가매수 상태가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마지막 불꽃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대해보고 이왕 기대하는 거 그죠? 최대한 이익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 예, 그게 오스템 임플란트의 전략입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물량이 꽉 찬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주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도 사실은 그죠? 이렇게 좋지 않은 장도 뭐 보합으로 일단 마감을 했지만 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섣불리 내리지 마시고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SL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SL 종목은 그동안 조금 조정폭이 오랜 동안 나왔죠. 예, 이게 이제 현대기아차 부품주 그런 섹터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2월 달 들어서 계속 조정의 모습을 보였고 주간 스토캐스틱도 같은 모양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3월 초순경에 날짜로는 이날이 무슨 날이죠? 3월 11일부터 그죠? 강한 양봉으로 조금 일간 스토캐스틱 자체의 에너지 값을 돌리는데 그게 그대로 주간 스토캐스틱의 반응이 잘 됐다. 그죠? 여기서부터 탁 꺾여 올라가잖아요. 그죠?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탁 꺾여 올라갈 때 주간이 탁 꺾여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잘 반응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에너지 값이 잘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주간 스토캐스틱을 골든을 내고 거의 40, 50 언저리까지 갖다 놨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좋아 보이죠. 이 부분은 좋아 보이는데 다시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이 한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좋다고 보는 이유는 전 고점 돌파했죠. 예, 전 저점 돌파했죠. 예,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우하향시키는 추세의 상승의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일간 스토캐스틱의 추세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지난번 저점인 20까지 떨어지지 않고 그 언저리에서 다시 턴어런해서 올라간다면 아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크게 훼손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SL에 대한 관점도 SL은 제가 여기 한 번씩 제가 선을 그어 놓은 게 한 번씩 없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단하게 빨리 그려보면은 지금 이런 수준의 레벨단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레벨단인데요. 이 레벨단 자체에서 이렇게 레벨단을 그릴 수 있거든요. 현재 이 레벨단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2층 중간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벨단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싼 가격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물론 신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레벨단 하단 22,600원 선, 어떻게 보면 그 구간에 또 구름대 저항도 있죠, 그죠? 예, 구름대 저항도 있고, 뭐 이동 평균선으로는 60일 이동 평균선도 위치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선을 잘 유지하는 건 뭐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 올라간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예, 뭐 적절한 비율로 SL도 한번 담아보거나, 또는 있으신 분들, 있어서 조금 마음고생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럴 기회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좋다. 예, SL 종목도 좋습니다. 예,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거고, 자동차를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이제 많은 자동차 그 조립 종합 자동차 회사들이, 뭐 우리나라 차 같으면 현대 기아차가 되겠죠. 또 미국 그렇지만 GM, 포드, 그죠?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 논란을 일으켰던 뭐 복스바겐이라든지 복스바겐 그룹, BMW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동차 제조업 회사인데, 그런 제조업 회사들이 자동차를 이제 내연기관에서 점점 전기차로 시프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빠르면은 2023년부터 물량을 점점 전기차의 물량 비중을 늘리겠다. 어떤 회사들은 2030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뭐 여러 가지 각종 그 플랜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수요는 결국 우리 일반인들이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인진차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다음에 차량을 바꿀 때가 됐을 때 전기차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내연차를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바꿀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전기차에 대한 불편함, 또 어떤 막연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그 좀 적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충전이라든지 뭐 이런 관리에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꺼려해서 그 다음 차 세대의 자동차를 교환할 때 내가 전기차로 갈아탈 거다 할 건데, 결국에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이잖아요. 이게 어떤 뭐 예전같이 뭐 부의 상징이나 이런 것은 이제 지나갔고, 정말 필요로 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 자동차잖아요. 특히 제가 있는 이곳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동차 없이는 정말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건데, 이 자동차가 내가 내연기관으로 갖고 있던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꾼다?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하는 대수에 대해서만큼은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대를 연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인데, 이 100만 대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뀔 뿐 결국에는 그 소비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아니죠. 다만 지금은 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먼저 그 새로운 전기차에 관심 갖고 있는 마켓의 니즈를, 그러니까 그 쉐어를 더 점유할 건가? 그죠? 먼저 선점해서 점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동차 회사의 레피테이션, 그죠? 어떤 이미지에 상당히 크게 제고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미 전기자동차로 자리를 잡아버리니까 테슬라의 아성에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도전하고 있는 이상한 형국이 됐잖아요. 원래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는 없었어요.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전기차로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전기차의 가장 프리미엄급의 회사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회사가 새로 생긴 건데 다른 회사들이 그 회사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 선점 효과를 위해서 지금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신경을 쓰고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플랜을 준비하고 있는 건 있지만, 결국에는 자동차의 그 생산 대수나 소비에 대한 대수가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그냥 소비자는 뻔하니까요. 그 파이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뭘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 부품 업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품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의 그 부품 업체들은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지나면서 점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옮겨갈 때에 이 부품 회사들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그런데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상관없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부품의 제조업체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또 부품업체들 중에서도 내연기관에서는 없었지만 전기차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정말 앞으로 성장성이 크게 담보될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들 중에 종목을 선정할 때 있어서는 가급적이면은 전기차와 내연차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회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기차에만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점점 시프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도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차에 해당하는 부품만 납품하면 아직까지 수요가 전체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녀 보면 알겠지만 전기차의 운행이 그렇게 눈에 많이 띄는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아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부품만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는 뭐 큰 이익이 아직은 생성되기 어렵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와 또 그 내연 기관차에 상관없이 부품을 넣고 있는, 예를 들어서 SL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지금 자동차 램프 만드는 회사예요. LED 램프 앞에 조향 장치, 조향이 아니죠, 그 조망 장치를 만드는, 그죠? 이 LED 램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건 전기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엔진차에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업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022년, 2022년, 2023년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실적들은 아주 여전히 좋게 유효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부품 업체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토캐스틱 차트를 잘 보고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의 그 관심 종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만약에 시간 되면 또 한 편의 영상을 더 제작해서 또 다른 종목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고요. 감사합니다.